많다는 거예요. 논GMO 표시도 잘 안 해요.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지금 피할 수 없는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도, 이게 그 비닐이나 플라스틱에 뜨거운 거 넣으면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80년대 뭐 90년대 몰랐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냥 떡볶이 삶으면 어디다 줬어요?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줬잖아요. 그 뜨거운 거 열 가하면 그 환경 호르몬 덩어리인데, 우리 환경 호르몬 떡볶이 먹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먹고 자랐더니 이 쥐한테 이 프탈레이트를 먹이고 그게 유전이 되나를 봤더니 이대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깨끗하게 키운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노출 안 시키고 조기 폐경이 오고 정자가 이상하고 불임이 되고 다 이렇게 돼버려요. 3대, 4대까지 유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에 불임이 굉장히 많고 2명 중에 1명이 아토피 건선 천식을 갖고 있고 이게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방사능도 굉장히 문제죠. 그 일본에서 터졌지만 지금 우리나라 바다도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이 방사능 수치가요, 그 정말 그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고 막 이랬던 옛날에 체르노빌에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소량의 그 방사능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겼대요. 근데 분유에서까지도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이 아기 숟가락이라고 하는 이유식 회사에서는요, 표고버섯, 수산물 아예 안 써요. 제가 생협 가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표고버섯은 방사능을, 지표면의 방사능을 다 흡착하는 그 원래 그런 기능을 갖고 있대요. 원래 버섯이 그런데 표고버섯이 가장 많이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생협권 괜찮나요? 그랬더니 생협에 물어보래. 본인도 어디 외부에서 이제 강의를 하러 온 것 같은데, 수산물 이런 것들도 제가요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아내는 이런 걸 철저하게 지켜요. 애기하고 수산물 안 먹여요. 근데 저는 밖에 나가면 그냥 막 먹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중금속 이거 그 이게 머리카락 잘라서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는데 저만 수온이 엄청 나왔어요. 이런 식품 첨가제, 응? 이런 식품 첨가제들 때문에 아이에게 과자를 먹일 바에는 담배를 줘라. 이런 책들도 있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독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이 바이러스도 요즘 더 크게 문제죠. 그러면 바이러스도 모든 이런 우리 좋은 그 세균들이 그걸 찾아서 죽여야 되는데 면역 세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면역 세포에도 이게 다 닳게 되면 나중에 이게 기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림프절에는 뭐 NK 세포, T 세포, 베타 세포, 그 다음에 뭐 호중구, 대식 세포, 굉장히 많은 면역 세포들이 있어요. 이런 면역 세포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서 죽여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떨어지면 또 이렇게 암 세포에 그 퍼포린, 그랜자임 이런 것들을 쏴서 암 세포를 찾아서 죽이는데 나중에는 암을 찾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을 또 높여야 되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혈관이 막히면 혈압약을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장이 망가지게 되고 제거식들 많이 먹고요. 그리고 헬리코박터균도 생기고 또 장 점막이 망가져서 밀가루나 이런 거 동물성 단백질 많이 먹으면 여기서요 쌓여서 나중에 황화수소 가스가 나보내서 유산균을 먹어도 유산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돼요. 그리고 장 점막이 망가져서 여기서 독소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이 밑에는 림프하고 혈관이에요. 그럼 그게 타고 돌겠죠. 근데 여기 용종이 생겼어요. 암 세포로 변할까봐 그걸 다 제거하잖아요. 응? 근데 용종이 생긴 사람들은요 장 점막이 이미 많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암이 되면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 림프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대장암은 치사율이 되게 높은 거예요. 제거식 먹으면서 해독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장에서 다 그 유산균 먹어서 다 죽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흡수가 안 되게 만들어 놓고 먹는 거죠. 제품을. 그래서 제품 먹을 때 내가 해독 기간을 딱 정했으면요. 그런 거 지키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이 망가지죠. 나중에는 갑상선, 호르몬 이런 것들 망가지죠.
그 식품 첨가제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 호르몬 이런 것 때문에 호르몬이 망가지는 거예요. 췌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그런 이런 거 많이 먹었더니 또 당뇨가 오네요. 많이 또 음식도 많이 먹고 하니까 당뇨가 와. 췌장이 망가져서. 그리고 나중에 골다공증이 오고. 또 골다공증 약을 먹었더니 뼈를 코팅하는 약이거든요. 골다공증을 지연시키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뼈에다가 칼슘을 넣는 약은 없어요. 지금까지의 기술로는 칼슘을 넣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그 혈액 내 1%의 칼슘이 이 심장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 우리 몸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연동 기능을 하게끔 하는 건데 그거를 맞추는 게 이 부갑상선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좀 떨어진다. 이제 칼슘의 유실량이 많아지는 나이가 됐다. 그러면 어디서 갖다 쓰냐? 뼈에서 갖다 쓰잖아요. 골다공증이 오니까 정형외과 가면은 골다공증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뼈 코팅제를 주는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1%의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위장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역류성 식도염도 오고 심장 기능도 약해지고 이런 거는 정형외과랑 상관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면 저기가 망가지고 저 약을 먹으면 여기가 문제고 이게 약만 늘어나는 거예요. 약만 늘어나.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 우리 가족들이 건강해진다는.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독소가 있으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위장관에 대한 해독을 하고요. 소화기 해독을 하고 혈관, 내장지방,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염증 수치 이런 것들을 다 청소를 하게 되면서 떨어진 면역 기능, 대사 기능, 영양 밸런스, 근육량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면서 내 몸이 정말로 건강해질 수 있게끔 컨설팅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파마넥스는요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 약들을 계속해서 먹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 있는 가장 큰 멀크사에서 연구원 2명이 나와서 좋은 제품으로 안전하게 하지만 의약품 수준으로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파마넥스예요. 많은 이 과학 연구진들이 있고요. PDR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내과 의사 처방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PDR에 올라가 있는 그 제품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 추가적인 검증을 하지 않아요. 먹고 이상이 있어도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뭐 잘못된 뭐 막 여러 가지 막한 10배로 먹고 막 이렇게 해갖고 문제가 생기면은 뭐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 있는 제품들이 꼭 뉴스킨만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 군데 다른 회사에서 PDR에 올라가 있는 데들도 검색하면 다 나와요. 다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직접 그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른 제품도 검색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우리 제품도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오메가3 다 검색했더니 비타민 E가 들어있고 EPA, DH가 있는 오메가3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우리 뉴스 스팬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유전자 얘기 못 하잖아요. 진이라고 하면 되지만 막 이런 유전자 복구 뭐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PDR에 쳐보면요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보면 해석하면 이렇게 세포가 DNA 손상 복구 수리 뭐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논문이에요, 논문. 그 의사들이 찾아서 먹는 게 뉴스 스팬이에요. 이 식세스 공정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를 다 지켜야지 나올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미세먼지, 중금속, 뭐 GMO, 방사능 이런 걸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키워서 환경을 제어해서 만드는 이 그 그룹이브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우리 제품 나오죠 이제. 앞으로의 파마넥스 제품도 다 이렇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안전성에서 그 수영장만한 크기의 스포이드로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도 그걸 잡아낼 수 있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데 중금속이나 뭐 아까 전에 말했던 수은 같은 거 오메가3 그거 계속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은 수치 높아지고 아이들 임신했을 때 오메가3 먹어야 되죠. 왜 먹어야 돼요? 뇌를 만들 때 DHA가 필요한데 그게 부족하면 엄마 거에서 갖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출산하고 나면 엄마 기억력이나 엄마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오메가3를 먹어줘야 되는데 그 오메가3가 중금속 덩어리 오메가3면 어때요? 아예 뇌한테 바로 들어가는 게 DHA거든요. 중금속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술을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예 환경을 제어하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이즈락이 이제 우리가 먹는 에이즈락이 나왔던 게 알스퀘어드였고 비만에 대한 조절할 수 있는 그게 TR9T였었고요. 에이즈락 유스 스펜이 나왔었죠. 이런 제품을 가지고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파마에스를 통해서 좋아졌는지 건강해졌는지 제 동생인데요. 제 동생이 이제 미국에 저랑 같이 갔을 때고 지금 너무 좋아졌는데 왜 이걸 했냐면요. 지금 30대예요. 37인데 이게 건강검진했는데 대장에 용종이 있어서 몇 개 제거했고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위조직에 염증이 많고 헬리코박터균이 있고 지방간 중성지방이 한 200가지가 정상인 한 150 넘어도 위험인데 600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동맥경화가 있어서 혈압약 고지혈증약 먹어야 되고 당뇨 확진을 받은 거예요. 30대인데 맨날 밀가루 음식 좋아했고요. 술은 맨날 그 인사불성이 되도록 먹고 매운 거 엄청 좋아하고 맨날 짬뽕집 이런 것만 좋아하고 건강식 주면 먹지도 않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제거식 다 지키고 하라는 대로 딱 했더니 이때 재검할 때 만약에 똑같이 나오면 이 약 다 먹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수치가 다 내려간 거예요. 당화혈색소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0.5가 내려간 건 정말 대단한 거래요. 6.0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3개월 뒤에 다시 보자 그랬거든요. 약을 하나도 안 받아왔어요. 의사도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약을 몇 개 이렇게 처방해 준 게 있거든요. 그거 안 먹고 했어요. 근데 그 약을 먹고 좋아진 줄 알고 굉장히 뿌듯해 하더라고요. 저희 삼촌도 이렇게 혈압약을 10년 동안 먹고 있다가 당뇨가 제가 그 양자를 이렇게 했는데 인슐린 기능이 너무 떨어지고 혈당이 너무 올라서 삼촌 이러다 당뇨 올 것 같아 했는데 나중에 한 6개월 아닌가 당뇨가 왔어요. 당뇨가 와서 간약하고 통풍약을 이렇게 4약을 먹었었는데 이때 여기 헬스클럽에 들어와서요 수치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이렇게 수치가 좋아졌는데 약을 또 받아온 거예요. 줄여서. 아니 혈압이 129인데 왜 약을 먹어야 돼?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좀 대학병원 큰 병원에 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측정을 해야 그랬더니 거기서는 이 정도면 약을 안 먹어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동네 병원에서 약을 또 주는 거예요. 똑같은 그 진단을 갖고 누구는 약을 주고 누구는 약을 안 먹어도 된다 그러고 동네 병원들은 요즘 되게 힘든 병원 많아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먹는 사람들 때문에 병원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기구매 끊겠다고 전화 오면 기분 좋아요? 갑자기 어디서 이런 거 하고 좋아져갖고 나 약 끊을래요 이렇게 하면 약 끊어도 돼요? 이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약을 팔아야지 돈을 벌고 약을 팔아야 먹고 사는 사람한테 약을 끊어도 되는 걸 물어보는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요. 기부 사업으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오신 분인데 송도에서 지금 이제 센터도 되게 크게 이제 오픈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 혈압, 당뇨, 인슐린 주사까지 맞았었는데 발가락을 자를 위기에 이걸 만났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헬스클럽에 들어왔는데 이분은 좀 이렇게 재력이 좀 있으신 분이라서 지금도 호텔 그 스위트룸에서 살고 있어요. 그 가족들하고 제가 갔는데 한 100평이 되는 것 같아. 호텔에 그런 데가 있는지는 난 처음 알았어요. 거기서 코로나 때문에 뉴질랜드를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못 가고 있어서 거기서 지금 1년 동안 계약을 해놨는데 그 돈이 있으니까 다 먹은 거예요. 파마스 제품을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헬스클럽 컨설턴트가 겹치는 것들을 좀 줄여드리긴 했었어요. 아내가 전화 와서 남편이 40알씩 먹는다. 이거 괜찮냐? 그래서 내가 식품이라 그 비빔밥에 나물 좀 더 올라갔다 생각하면 된다. 근데 좀 겹치는 것들은 좀 이렇게 줄이면 될 것 같다. 유스스펜도 먹고 마리노 오메가도 먹고 옵티모 오메가도 먹고 본인은 모르니까 막 그냥 가방에서 땅콩처럼 계속 이렇게 꺼내서 드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분이 그렇게 하고 나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기서 완치 판명이랄 때 완치 판명은 아니고, 그러니까 수치가 정상 수치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 인천에 있는 길병원 거기 교수님이 이렇게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담당 의사가. 그러니까 담당 의사도 이렇게 먹으면은 이상이 있으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네. 자기가 지금 약을 처방하고 관리를 하고 있을 때 다른 걸 먹고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자기가 어떤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도중에는 다른 걸 못 먹게 해요.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정말 안전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아요. 검증되지 않은 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싸리 먹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줄이려고 해도 안 줄이고 의사가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굉장히 고집이 세세요. 근데 이렇게 좋아지고 나서 그 의사분도 유소스펜을 드세요. 계속 기부하라고 막 이렇게. 저희 아버님 그때 금상을 갖고 우리 이경희 원장님 여기 있죠. 이때 혈압당뇨, 고지혈증약 다 드시고 이렇게 뚱뚱했었는데 자기도 군대에 있을 때는 너무 날씬했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는데 이 8주 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걸 아직도 유지하고 계세요. 이 통풍 때문에 오신 이 분이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서 자기 아빠를 넣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당뇨 수치가 너무 높아서 280인가 그래갖고 왔는데 공복 혈당이 100이 나와요. 그래서 동생하고 형님 오시면요 피를 뽑아서 보여줘요. 공복 혈당을. 이렇게 되면서 이거 측정할 때 한 번밖에 측정 못하니까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본인이 원래 입던 바지 입고 와서 바지가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기념사진 찍은 거예요. 8.3% 빠져서. 우리 헬스클럽 컨설턴트인데 보험을 10년 하다가 이걸 와서 이렇게 왔는데 애기 넷 낳고 이렇게 됐네요. 이게 지금 8% 빠진 몸이에요. 지금은 완전 새 여자가 됐어요. 지금 컨설턴트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아토피 이런 걸로 좋아지니까 저 이모님이 건성이 너무 심해서 왔는데 이때 이 사진 찍자니까 표정도 너무 싫은 거예요. 대인기피까지 오고 자살까지 생각했던 이 이모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평생 반팔 반바지를 입어본 적이 없는데 반팔 반바지를 입고 워킹쇼에서 이렇게 너무나 행복하니까 매기수 오세요. 매기수 워킹쇼를. 너무 행복해 보이죠? 이렇게 화농성 여드름이 이렇게 있고 이런 사람들이 겉에 약산성만 쓴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나오는 염증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제가 따라다녔던 그 여직원이었던 거죠. 그 여직원이 지금은 이제 제 아내가 됐고 그 아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는 처음에 뉴스킨을 할 때요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둘이 만나다가 헤어지면 평생 봐야 되는데 팀에서도 다 불편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래서 조건이 있었어요. 1년 동안 남자친구 거를 비밀로 하자. 스폰서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회사에서 선임 이렇게 리크루팅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 1년 동안에 내가 만약에 뉴스킨을 잘 못하면 저 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스킨을 잘할 수밖에 없었고 어느 날 데몬 지원을 한 달 차이로 한 거예요. 한 달 먼저 LOR 넣고 그 다음 달에 제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데몬 지원을 해주더니 전 잘 몰랐죠. 그러니까 대리점이 제가 독립이 되니까 포함이 안 되잖아요. 지원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데모를 해야 되겠다 하고 데모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레피지가 되고 루비가 됐는데 그때 제가 팀앤팀에 넬리를 갔었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지금 분리가 됐지만 2,000명이 돼서 위에서 이렇게 있다가 라이브를 하고 밑에서는 이렇게 스크린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루비 이상은 밑으로 스크린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여직원 따라가고 싶어서 넬리를 간 건데 다음부터는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넬리장에서 명단 작성을 막 했어요. 다음 2달 남았는데 루비가 돼야 되겠다. 야, 그렇게 심장이 떨리게 루비를 갑자기 따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심장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랠리에 루비가 됐어요. 어. 이게 진짜 이렇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명단 작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떨리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유치해도 상관없어요. 그랬는데 팀이 커져서 독립이 돼서 어쨌든 그냥 한 번에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는 결혼도 달성이었어요. 결혼 달성했다 그랬거든요. 결혼 1주년이 돼서 그 하와이로 그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바로 또 시드니 그 트립으로 또 신혼여행을 갔었어요. 그리고 결혼 이제 1주년 때 하와이가 너무 이렇게 너무 짧았다 우리가 막 찍고 이래서 1주년 때 좀 이렇게 달성할 것들 달성해놓고 좀 길게 다시 오자 그 약속을 지켜서 또 간 거예요. 근데 10박 11일로 이제 갔었는데 이 결혼 1주년 때 또 다른 신혼여행을 간다는 것도 보통 일을 하면 못해요. 뉴스캐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와이 베이비가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피아노를 다시 한번 배우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태교 피아노를 이렇게 쳐줬던 거죠.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저는 동안클럽에서 컨설턴트들이 다 같이 이렇게 준비해주고 막 펑펑 그때 울었었어요. 이렇게 프로포즈를 동안클럽에서 하고 웨딩 촬영을 하는데 대문 가방을 꼭 들고 찍겠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가 이거 다 다른 제품들이에요. 그냥 소품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다 챙겨가갖고 다 세팅해놓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웨딩 촬영을 갈바닉을 들고 찍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결혼식을 했는데 저 사진이 이 잘 나왔다고 그 액자로 거기 그 홍보 예식장 홍보 그걸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액자로 우리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저는 저 사진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이게 같이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만 거북이처럼 저렇게 나와갖고 저는 저 사진이 마음에 안 드는데 자기는 잘 나왔다고 괜찮대요. 저는 소품이래. 그래서 했는데 2달 뒤에 헬스클럽에서 리마인드 웨딩을 했어요. 이때 주제가 웨딩이었어요. 그래갖고 연습한 대로 다시 이렇게 신혼여행을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시드니로 또 한 번 가서 이런 스냅 사진을 거기 가서 예약해서 또 찍었었죠. 신혼여행을 이렇게 회사에서 보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팀들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더니 골드코스트로 또 여행을 또 트립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 여행을 뉴스킨 트립으로 또 간 거죠. 가서 또 이렇게 스냅 사진을 찍고 골드코스트에서 너무 멋있죠. 회사에서 이렇게 보내주니 얼마나 좋아요. 뉴스킨을 만나서 정말 아기를 출산하는데 본인은 수술대에서 안 낳고 싶다는 거예요. 본인이 막 음악도 나오고 막 이벤트처럼 막 이런 데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를 찾아서 갔어요. 자연주의 출산으로 낳았는데 본인이 원하는 자세로 본인이 원하게끔 이렇게 아기가 너무 건강하게 이렇게 태어났고 파마넥스를 이렇게 먹으니까 붓기도 없고요. 남들 휠체어 타고 출산하고 나면 휠체어 타고 여기로 이동하는데 걸어 내려왔어요. 아이가 이렇게 커서 지금 이제 20개월 됐는데 이게 골드코스트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침대에서. 그걸 똑같이 이렇게 찍어 먹어요. 아이가 머리가 길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요. 15개월 때 나온 건데 보통 아이들이 한 달에 1cm가 자란대요. 근데 얘는 32cm인 거야. 2배가 넘게 자란 거예요. 똥머리가 되고 이런 머리가 되고 이게 영양이 많아서 그랬대요. 이상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행복이라는 게 정말 시간적인 자유와 재정적인 자유가 있다고 그래서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어제 성공했는데 친구들은 다 나를 피하고 직원들은 다 내 욕을 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게 행복한 삶일까요? 내가 다 이뤘어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목표가 없어. 꿈이 없어요. 그러면 허탈하대요. 그리고 내가 어디 놀러 가려고 하고 여행 가려고 그랬는데 무릎이 아프고 보이지도 않고 크루즈를 탔는데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 유럽 여행 가는데 무릎만 아프고 그러면 그게 행복하겠냐고요. 그런 여행이. 내가 다 가진 것 같은데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다 이루어져야 그게 행복인 거예요. 이걸 해줄 수 있는 일이 정말 찾아보세요. 평범한 사람들이 찾기 정말 힘들어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요, 애들 보는 것, 우리 그 선임들이요, 자기 자식들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일어나기 전에 출근하고요, 퇴근하고 가면 자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삶.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애프터를 만들어줘 보세요. 파마넥스를 통해서 아까 전에 우리 이모님처럼 정말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애프터를 만들어주면 나의 인생의 애프터도 생기는 거예요. 변화하고 성장하고 또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러다 보면 아까 그 행복이라는 거를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기회를 다 갖고 있는 게 우리 뉴스킨 파마넥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